각 분야 고수들의 생생한 브랜드 라이프를 들어보는 시간,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진로. 내가 나아갈 길을 스스로 정하고 그 정한 길대로 가면서 성취를 이뤄내는 삶? 그것처럼 행복한 삶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진로 여정을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행복한 진로 여행, 행진을 하고 계시는 재능 디자인 연구소 우리 손영배 소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천 지역의 진로 선생님이셨다가 이제는 독립하셔서 재능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으로 좀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능 디자인 연구소의 소장 손영배입니다. 재능 디자인 연구소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스스로 자신의 적합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연구소의 핵심 가치는 직업계 고등학교, 즉 직업교육의 인식 개선 그리고 위상 정립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진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로 교육과 또 진로 고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끝나는 멘트인데요. 시작과 동시에 그렇군요. 바로 끝나는군요. 제가 긴장을 좀 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제가 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그 단어를 10여 년 전에 귀히 여기시고 그거를 직접 학생들에게도 적용했지만 본인의 삶에도 직접 적용을 해서 교사 브랜딩의 거의 선두주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작가로서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회사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 하다가 퇴직을 하고 바로 3월 1일자로 퇴직하자마자죠. 이제 창업을 했어요. 3일절을 기념해서 이제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을 하면서 각오를 다 지게 됐죠. 그러면서 내는 책이 여기 이제는 진학이 아니라 진로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창업으로서는 재능 디자인 연구소를 그리고 창직으로서는 재능 디자이너로서의 창직을 하면서 이 책을 나왔는데요. 너무 우리 청소년들이 진학에 너무 매몰되어 있던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진로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쉼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난 1년간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어요. 물론 이제 쉼도 같이 더불어서요. 멀리는 강원도 태백을 필두로 해서 전라도의 무진장, 무주, 진안, 그리고 경상도의 봉화, 의령, 창녕,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인구 소멸이라는 거, 그로 인해서 지역 소멸까지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와 학생을 또 자녀를 만나면서 제가 나름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교직 생활에 있으면서는 매여 있어서 수업이라는 거에 매여 있고 활동하는데 좀 이렇게 강의 요청을 해와도 갈 수 없는 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안한 부분도 있었고 또 교통이 좀 어려운 부분, 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리랜서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원하는 데 있으면 제가 찾아가면서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각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함으로 해서 칼럼 리스트라는 그 또 뭐라고 하죠? 캐릭터가 하나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은 허전한 부분도 있어서 어떤 소속감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 국가미래 직업교육 포럼이라는 데서 직업교육 인식개선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출산 양육 육아 양육 교육협회? 교육협회의 직업 큐레이터 위원장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이 나오셔서 쉰다고 하는데 절대 쉴 것 같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페르소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우리 교사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면 은퇴 후 내가 원하는 주제나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고 싶으세요? 우선 선생님들은 사실은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거든요. 뛰어나신 분, 뭐 지식으로 말하면 전문적이나 사명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의 탑클래스신 분인데 최근에는 너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도 그렇고 또 자체적으로도 좀 어려움하고 가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라고 하면 그 자신이 맡고 있는 교과목이나 또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맡게 됩니다. 제가 진로를 하듯이 또는 취업을 했듯이 등등의 직무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그거를 직무를 전문화시키는 거죠. 자신의 직무를 했던 경험을 데이터로 남기는 거죠. 쌓는 것이 곧 알고 있는 거와 표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끝이거든요. 거기에서 강의 의뢰가 오기도 하고요. 그 기록은에서 차츰 쌓아다 보면 이제 그 전문성이 그냥 평범한 전문성이 아니라 독보적인 온리완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서 혹시 이 책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책이네요. 뭐 책이죠. 우리 선생님께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로교사가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아이들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수업을 진행을 해서 진로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만난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저자인 조현심 작가님이셨어요. 그때 저는 뒷머리를 쾅 치는 듯한 그런 유레카를 뇌리를 쳤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왜 우리가 이런 걸 몰랐을까. 그야말로 너무 스펙 위주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을 만나고 또 100개의 기록물이 쌓이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간다면 얼마든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큰 도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우선 그렇게 먼저 생각했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과분한 거예요. 과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 더 작게는 333, 1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게 작가님이 사인해 준 책인데 정말 집에서 소중하게 그러게 사인한 거 살짝 봤더니 2017년에 제가 사인을 해드렸네요. 네. 300 프로젝트 이 가치를 정말 저보다 더 잘 활용하셔서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를 제가 손영배 선생님이랑 또 손영배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해서 공저를 해서 아마 학교에서는 이 책을 더 많이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치를 응원해 주시는 분 중에 요번에 펄벅 여성상을 받으신 가수 인순이 선생님이 이 300 프로젝트 초창기에 홍보 대사셨고 저희가 이 책의 인세 일부를 우리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학교 해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드디어 10월 2일 10월 2일 날 그 해밀학교에 가서 우리 둘이는 살짝 특강을 하고 작지만 뭔가 말하고 공표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 되게 짜릿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증거를 남겨라. 근데 그 증거가 디지털 세상에서 남기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서 나를 찾아온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거를 정말 간단해서 안 할까요?
아닙니다. 읽고 만나고 기록하라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질러라, 시작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되게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보다 실전을 직접 해서 이루어내신 성과를 가지고 본인의 삶을 제 2의 삶 넘어서 제 3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기업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죠, 직장,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삶,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스스로 창업을 하셔갖고 사실 무소속 프리랜서라 불안한 삶이거든요. 아무것도 네. 약속받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고 삶의 어떤 그 이렇게 방식으로 진로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들려주시면서 브랜드 인사이트를 들려주실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쵸? 긴장 다 풀리셨죠 이제? 감사합니다. 역시 명 네. MC 덕분에.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의 공식 질문 OT 중에 첫 번째 T, 탤런트, 재능을 찾은 이야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어떤 터닝 포인트에 의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본인의 재능을 찾아서 지금 이게 어떤 이 터닝 포인트를 거쳐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왔잖아요. 와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생각을 그닥 하지 않고 진학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실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 진학을 생각하는 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 따라 결정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잘 몰라서 그냥 관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60%가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학 외에도 창업도 있고 창직도 있고 크리에이터도 있고 이 다양한 진로 출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은 사실 재능이라는 것은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소위 공부머리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 공부머리에 해당되는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 이게 전부인 걸로 우리 세대에서는 또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8가지 지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친화지능, 음악지능, 자기성찰지능 뭐 다양한 지능들이 있는데 그런 지능을 발굴을 해서 또 끄집어내고 그거를 스스로 자신의 적합한 진로를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진로를 찾아가 주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일을 뭐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행복한 재능을 찾아줄까, 강점을 찾아서 이제 진로를 찾게 하는데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저희 방송의 핵심은 손영배, 우리 손영배라는 이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기업을 다니다가 기업은 무슨 기업을 다녔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학교에 들어오셨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네. 저희 가족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 교직에 있어요. 근데 저는 장남이었거든요. 이남 이녀에. 근데 동생들 들어보니까 다 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의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의 교사 생활을 보건데 별로 비전이 없어 보였어요. 급여도 뭐 적었고 우리 사형제를 가리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전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히 당연히 그 DNA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리고 공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가 되든 아무튼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대를 갔는데 결국은 학교로 오게 된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 저의 성격 중에 하나가 책임감과 성실성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 가족을 돌보는 거를 좀 소홀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교육자이신 아버지가 너의 자식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저 머리를 딱 쳤던 거죠. 저거 과연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대기업에서의 지방대 출신의 대기업 생활은 녹록치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제 옷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려는 노력, 뭐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밤별 보고 퇴근하는 그 와중에서도 치열한 경쟁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녀요. 1년 좀 지나니까 업무가 또 바뀌어서 일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원 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밤별 보고 그렇게 6년 이상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제가 교직으로 오게 되는 거죠. 물 만난 거죠, 한마디로. 교직으로 와서는 이제 제가 전공 분야가 기계였고요. 그래서 그 기계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회사에서 있었던 거와 학교에서 있었던 거를 접목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런 의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 한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 사회 밖의 생활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회사에서의 그 치열했던 경쟁 또는 치열한 생활을 학교에서 접목을 해서 전국 최초로 학교 기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도 내고 아이들을 또 사장님도 만들고 뭐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대학에서도 그거에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관심 가져서 일본에도 그 학교 기업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일본 선생님들하고 교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때의 다양한 경험을 접목했다라는 게 융합했다라는 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저로 하여금 지금의 위치에 오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게 2012년? 약간 그 무렵인지 11년인지 그때였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로 선생님들 모임에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처음 소개받았을 때가 회장님이셨어요. 진로 선생님들의 그 회장님이셨는데 그때 처음 이제 다른 분 선생님 소개로 갔다가 인사를 하고는 그 선생님하고는 별로 그다지 인연이 이어지질 않았는데 우리 손영배 선생님은 학교 옮겨 다니실 때마다 그 학교와 함께 진로 캠프도 같이 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그 시간을 함께 버티면서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이 추후의 삶에도 뭔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학생들의 브랜딩에 고생했던 그 이게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교사 브랜딩, 선생님들의 브랜딩을 만드는 거에 또 책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계획하고 뭔가 해도 그냥 계획만 하시는 분이 많지 거기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고 끝까지 가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많이 궁금합니다. 트레이닝, 고수의 훈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손영배라는 지금의 위치까지 오기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나만의 훈련법이 있다면 어떤지 한 3개 정도 키워드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네,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독서고요. 세 번째는 평생 학습입니다. 먼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이제 대학교 때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해요. 그 기계 설계를 했는데 기계 설계는 그 이후에 메인터넌스 하면서 뒤집어서 거꾸로도 생각해보거든요.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분해도 하고 이후에 메인터넌스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진학을 이렇게 성적으로 해야 될까? 네, 왜 우리 아이들은 성적으로 진학을 자신의 진로를 선택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사실 진학 외에도 그 진학으로 인해서 너무 아이들의 생활이 불안하잖아요. 불행해요. 사실 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글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실 고래 싸움의 피바다, 그 치열한 경쟁의 피바다가 아니라 그 반대, 세일링하는 그런 블루오션이 있는데,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있는데 그런 길을 안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직업교육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직업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꼭 공부 아니어도 자신의 길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했는데 그것도 많이 큰 도움이 됐죠. 최근에 뉴스 혹시 보셨을까요? 우리나라 40세 이하의 청년들의 결혼 비율이 서울은 4명 중에 1명, 즉 25%가 결혼을 하고요. 전국 평균인 3명 중에 1명, 33%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거는 또 뭐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 과도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렵사리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면서 고3병이라는 걸 알았고요. 대학 와서는 또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갈등에 의해서 대2병이라는 것도 한참 이슈화 됐잖아요. 또 경쟁에 의해서 어렵사리 수도권에 직장을 구했는데 거기서 삶 또한 또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저 때는 말이에요. 앞서서도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가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이라도 예, 제가 뭐 우리 대기업 삼성이든 현대든 두산이든 다 합격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골라간 게 그 당시에 잘 나갔던 현대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가서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 이제 저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트레이닝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재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죠.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연애도 또 결혼도 결혼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출산도 당연히 선순환이 안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데 반면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조기 입직이 가능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성실한 친구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고요. 3년이 지나면 그 분야에 또 전문 기술을 갖게 되고 당연히 연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경제적 독립이 자립이 됐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출산도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까 인구 소멸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생산 가능 인력의 절벽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큰 화두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기 입직이라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역발상, 그래서 직업교육에 대해서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뒤집어 생각해보는 힘. 그게 이제 현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비를 하면서 거의 뒤까지, 그러니까 조립만이 아니라 해체하고 설계하는 그 연결하는 이 끝에서부터 생각했던 그 훈련한 힘으로 보니까 내가 모든 삶들을 그렇게 보더라. 모든 문제를.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됐고 오히려 그 부분들이 인구 소멸, 아까처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인구 소멸의 어떤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 해답을 찾는 거랑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독서였어요. 예, 이제 생각났습니다. 독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너무 놀아제끼니까 선생님이셨던 그 아버지가 책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건 꼭 읽어봐라 라고 한 게 갈매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꿈을 꾸게 됐죠. 비행사의 꿈을. 높이 날아서 멀리 보고 싶다라는 그 꿈을 꾸게 됐고요. 근데 뭐 워낙 놀아제꼈으니 그냥 그렇게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고등학교에 가서 또 그 책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 원서로 된 그 책을 주면서 이걸 읽어봐라. 근데 소위 평가 숙제로는 냈겠죠. 지금은 수행평가라고 하지만 그걸 읽어보면서 옛날의 꿈을 이제 소환하게 된 거예요. 아, 내 꿈이 없이 지나다가 내 꿈이 그래 비행사였어. 그제서야 이제 그걸 소환해서 알아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시만 해도 지금은 비행사가 되는 길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공군사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무조건 네, 그 뭐 길밖에 거의 없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죠. 또 지금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담임 선생님이 최고잖아요. 그 외에 다른 출구도 없었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 곤란하다. 안 된다. 너는 지금 성적도 그렇고 준비도 안 했는데 거기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좌절했죠. 근데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술이 온 거죠. 높이 날아서 멀리 보겠다라는 꿈을 드론이 대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드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인데 학생과 같이 도전을 해요. 근데 저는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겨우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공부도 잘 못했던 그 아이는 게임을 열심히 했던 그 아이는 단방에 붙어버려요. 이유는 그 드론을 조작하려면 조종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조정을 하려면 공간 지각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 신체 조작 능력도 아까 말씀드린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8가지 지능 중에 그 두 지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아이는 그게 출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 세상에서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 학생한테 제가 배워서 결국은 그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꾸게 된 것도 책이었고 또 이루는 데 있어서도 또 들은 책도 봐야 되고 뭐 등등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 두 번째 키워드인 독서가 보통은 그냥 책을 많이 읽었다 뭐 이런 뉘앙스인 줄 알았는데 한 권의 책이 나의 꿈의 시작을 만들었고 또 나중에 진짜 다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데는 또 그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한다. 결국은 책을 통해 내 삶을 바꿀 수 있었다. 근데 최근에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CJ 대한통운에 다니는 제 제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학창 시절에 했던 그 블로그 만들고 책을 읽고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포스팅을 한 게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가서 직장생활 하는 데 도움이 돼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또 한 친구는 또 민설하는 친구 아시잖아요. 알죠.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마치 대리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는 그 아이 1학년 때는요. 사실은 공부에는 관심이 1도 없었던 아이. 늘 학교에서 잠만 잤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만나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반신반의해서 시작을 했으나 1학년 때 333, 2학년 때 10, 3학년 때 100, 물론 100을 다 수행은 못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미 2학년 때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3학년 때는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같이 하자. 물론 나이 때문에 같이 하지는 못했으나 이렇게 발전하는 그 아이의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더 확신을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녀석이 너무 잘하니까 후배 2명을 추천해 달라는 그 회사 상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또 엄선해가지고 추천을 했더니 그 2아이가 또 그 회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대한민국 굴지의 물류 회사예요. 거기서 관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녀석은 그 333 프로젝트를 자신이 꿈을 꿀 때마다 다 수행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텐텐탄으로 관세 분야를 했기. 그러니 가서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죠. 관심 있는 거에 관련된 네네. 책 읽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글 쓰고 하니까 그 분야의 준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거죠. 인터뷰하니까 네. 진짜 해법이네요. 다시 봐도 그래서 저는 훌륭하네요. 이거 제가 과도할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 브랜딩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생님들도 이 프로젝트를 한다면 학생들이 하는 것이 더불어서 선생님의 본을 보이시고 선생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그 선생님의 브랜드 가치는 곧 학교의 브랜드 가치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뭐 디지털에 계속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니까 교육 활동이라는 게 잘 안 알려지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오해가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오히려 선생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의 홍보에도, 특히 직업교고등학교는 미달 내지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들고 있는 책이 굉장히 또 엄청난 이 성과를 만든 책이죠. 그렇죠.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해도 지금 방송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5년 걸렸어요. 책을 만드는데. 아다시피 저는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가 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 그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데 5년 걸릴 때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눈에 밟히는 게 우리 제자들이었어요.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쓰기 시작한 건데 중도에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한 책이 처음에 읽혀졌을까요? 안 읽혀졌을까요? 뭐 사실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대학에 대한 메시지도 남기고 그랬는데 너무 제목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이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 책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거의 절판의 위기에 몰렸던 책인데 이제 역주행을 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면이 생긴 거죠. 그 아이들한테 힘을 줄 수 있다는 그 보람과 또 스토리로 인해서 그게 저한테는 참 흐뭇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으로 생각해도 저는 제 표정 보이시죠? 네, 막. 제자들의 사례가 다 녹여져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재밌는 게 어쨌든 선생님이 책을 통해 꿈을 찾으셨던 비행, 그걸로 드론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드론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까지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은 드론 자격, 그러니까 교관까지 땄고요. 네. 교관 자격증을 땄고 이후에 최고 자격증이 드론 평가사예요. 자격증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파일럿, 네, 진짜 파일럿하고, 파일럿이다. 예, 오. 진짜 비행사죠. 요거 비행사.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내년도 1월에 스리랑카에 가셔서 교육봉사로 이 드론을 가르친다는 이 속보를 접했습니다. 소식 좀 맞습니다. 전해주시죠. 저희가 아기봉이라는 그 NGO 활동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기부 봉사단으로 아프리카의 학교에 우물 파주는 그런 봉사의 단의 일원이고요. 물론 지금 우리 조현심 작가님, 대표님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스리랑카에 교실을 져주는 그런 활동도 했는데, 스리랑카에 교실만 져주고 하드웨어가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좀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들 방과후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드론으로 한국어를 이렇게 비행해서, 조작으로 비행해서 글자를 자기 이름이나 학교 이름이나 또는 뭐 어떤 글을 자석으로 붙여서 날라서 가져가서 다시 또 글자를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한 열흘간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공개적으로 제가 포스터를 공개할 테니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는 스리랑카에 교육봉사를 함께 가서 선생님이 드론하실 때 옆에서 보조로 함께 하고 그 현장 소식 많이 준비해서 와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그 3가지 키워드 네네. 중에 평생학습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드론인 거죠. 그게 드론이었어요? 네, 평생학습으로 일환으로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서 13년 만에 야간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또 IT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또 이후 14년 만에 박사학위를 IT 융합 이렇게 취득을 해요. 근데 이후에 계속해서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시대가 이제 평생학습 시대고, 그래서 이제 드론을 선택을 했고, 드론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작가는 책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신체적 조건이 자꾸 나빠지더라 이거죠. 눈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대안 뭔가 있을까? 몸을 쓰는 거 참 어려운 일이고 하니 기술로 뭐 좀 더 좋은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드론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5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손용배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가 뒤집어 생각해보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독서. 독서를 통해 꿈을 찾기도 했고 또 꿈을 실현하는 거에 해법도 책을 통해 만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300 프로젝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찾은 이후에는 관련된 책 100권을 읽고 데이터를 남기는 거, 후기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분야 사람을 100명 정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100개의 칼럼, 글쓰기를 이 본인의 디지털로 데이터를 남겨서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평생학습. 평생학습의 키워드로 선택한 것은 드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드론으로 또 새로운 이 본인의 이 또 다른 꿈을 이뤄가시는 모습들을 저희는 또 지켜보면서 이 내년도에 있을 스리랑카 교육봉사에서 드론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아마 지켜보고 또 추후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토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교직 생활에서보다는 더 활발하게 소위 그 엔잡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칼럼을 통해서 칼럼니스트로서 역할도 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진로와 관련된 영상 지금 한 170여 개가 올라가 있는데 유튜버로서도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구루라는 분이 한 얘기가 그 인재라는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앞으로 모두가 자기를 고용하는 독립 노동자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 맞게 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오프라인상에서도 강연을 제가 사실은 더 좋아하거든, 잘하고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너무 지금 어려운데 강연은 제가 특히나 잘하시죠. 강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네. 네, 강연 준비하고 또 강연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그 부모와 자녀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온 오프라인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강연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팔로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학교 선생님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3의 직업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년 퇴직을 하시고 하시는 걸까? 아니요. 정년 퇴직 전에 자발적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자발적인 퇴임이었습니다. 명퇴라고 명퇴. 하죠. 네네. 1년 반 남기고서 그러니까요. 네, 먼저 퇴직을 했어요. 그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퇴직 이후에는 좀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IT의 거장들은 다 대학을 중퇴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그때는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퇴직할 들었어요. 때까지 못 기다린다.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회하시지는 않으세요?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이 보시고 안정적인 잡을 어쨌든 놓고 나오셔서 이 일이 좋아 보이지만 또 새로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 때문에 또 이게 후회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서. 아닙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 선택이 너무 좋다. 아까도 퇴직 이후에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강연이라고 했잖아요. 강연도 하기도 하고 이어서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도 보고 그 지역의 다양한 또
먹거리도 이렇게 같이 제 꿈인 놀고 먹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강의하고 글 쓰고 이런 거를 지금 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비슷하게 닮아가서 어느 지역에서 같이 합차할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지금 보면 긴 시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체력하고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 지덕체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체덕지의 순서다. 체력이 먼저다. 체력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덕이고 세 번째가 이제 직이다. 지식은 이제 이미 다 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체덕지인데 제가 어릴 때 놀아 제꼈다고 말씀드렸죠. 노는 거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고등학교가 공부만 하는 학교를 어렵사리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은 진짜 공부만 했을 때 저는 농구부를 만들어서 다른 학교하고 교환 경기 하기도 하고요. 테니스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체력을 다지었던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테니스 동아리에서도 뭐 회장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거의 주말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테니스를 해서 체력을 다진 게 제가 지금껏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요즘도 스포츠에 심취한 게 하나 있으시죠?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요즘 유행하는 게 러닝이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러닝을 한다는데 저는 어떨까 해봤어요. 근데 5km 사실은 어제도 달렸거든요. 5km, 10km를 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달려요. 근데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그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옷을 또 입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성취감도 있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또 성취감, 희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체력 다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테니스에서도 이 기본적인 체력이 또 받쳐주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실까요? 저의 가훈이 있는데요. 저희 집 가훈은 하면 된다예요. 너무 진부하시죠? 네, 웃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 더 붙여요. 끝까지를 더 붙여서 저희 이제 가훈으로 저 또한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 성실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체력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면 원천이 되지 않을까? 그 정신력이 없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체력과 정신력 두 개를 붙잡고 네, 끝까지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와 철학으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멈추는 게 뭐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잘 이렇게 견뎌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타이밍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최고의 때가 사람마다 최소 3번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때였다. 아마 회고하면서 생각나시는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소개해 주시고 아직 안 왔다. 난 이럴 때가 나의 최고의 때일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때 언제일까요? 저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간절한 눈빛을 해결해 줬다. 일정 부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려운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읽혀지지 않은 책이 터닝돼서 역주행하면서 또 이 책이 지금 4판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판에서 총 20세가 나오는 책인데 그거는 뭘 얘기하면 독자들의 인식이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인식이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보람된 거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예요. 555m. 지금 이게 근 500m 가까이 이 책만으로도 쌓았을 때 이렇게 뉘어서 쌓았을 때 읽혀진 책이라면
좀 그 있으면 정도 롯데타워를 넘어설 것 한번 같으네요. 꿈꿔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판이 나오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더 이상은 그 책을 가지고 더 우려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우려먹는다는 건 너무 소거고요.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판이 바뀌면서 거의 40% 가까이 책을 뒤집었어요.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이 대학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또 바꿔가는 때문에 독자들이 나 저 책 읽었는데 하면서도 또 읽게 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희 최고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눈빛이 바뀌었을 때, 네. 두 번째는 이 책이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정말 롯데타워를 네, 넘어설 그 정도까지 네. 지금 올라갈 때가 두 번째 타이밍이라면 마지막 나의 타이밍은 아직 안 온 것 같거든요. 어떤 모습일 때가 나의 최고의 때일까요?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심지어는 7세 고시가 5세 고시, 뭐 4세 고시까지 나올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비극이거든요. 불행의 그 자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조그만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기 교육이 아이들이 조기 교육원에서 고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기 진로 교육으로, 진짜 공부는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기 진로 교육을 통해서 누가 받아야 되느냐? 부모님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조기 진로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차라리 또는, 부모님이 해주게. 아이와 같이 진로를 갖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모의 조기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됐을 때가 내가 내 인생 또 저는 새로운 세 번째 날이. 꿈이자 최고의 때다. 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렇게 공표하고 나니까 그 일이 또 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미래의 꿈에 또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게끔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또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진학이 아니라 진로다에서 뒷부분에다가 에필로그로 존경하는 학부모님께라는 주제로 편집글을 썼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진짜 공부는 진로 체험을,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든든하게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지해주는 그런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편집글을 썼거든요. 이렇듯이 우리 아이들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면에서 행복한 진로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50세 시대도 바라보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몇 년을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행복한 진로 여행, 충분히 60세가 아니라 80세, 100세, 120세, 150세까지를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먼저 앞서서 함께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행복한 진로 여행의 재능 디자인 연구소 우리 손영배 소장님의 이런 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